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이야기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있는 최상진 집사입니다. 이 최상진 집사가 한반도 이야기 2번째 이야기와 4번째 이야기에서 잘못 전해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옹진반도와 임진강 하구까지 이 북한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3,900제곱킬로미터. 근데 제가 공 하나 빼들어 놓고 390제곱킬로미터라 했고, 남한이 지금 명월리까지 동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4,300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제가 공 하나 빼들어 놓고 또 430제곱킬로미터라 전한 거죠. 이렇게 한반도 얘기는 인생을 이겨내는 이런 비법이나 세상을 이겨내는 인생 철학 같은 이런 구수한 얘기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즐기는 웃기는 개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교과서 쪽으로 풀이해가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한반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식과 이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와 돈에 관한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이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 지식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누가게 뺏길 염려도 없고 도둑맞을 염려도 없는 것이에요. 이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 자산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터득해주고 넓혀주는 것이 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자질과 정서와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넓혀주는 것이 또한 이 지식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가고 인생은 가도 그의 글과 말은 세상에 살아남는다. 이것을 학문의 이치라고들 하는데, 많은 지식과 학문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터득해 놓으면은 우리 운명도 우리 인생도 바꿔주는 것이고, 그 즐거움은 천년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대대로 세월 대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것이 되죠. 그러나 이 돈은 유동성 물질이에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이 돈이죠. 이 돈은 적당히 가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 종치게 만드는 것이 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올 때, 돈 벌 때는 정말 달콤한 것이 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는 쓴맛을 주고 나가는 것이 이 돈이라고 그러죠. 돈이 많다고 자랑해도 우리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을 때 되면은 이것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놓고 싸움질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돈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술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했어요. 돈이 많다고 자랑해도 세월에는 장사 없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짜증내며 살던 웃으면서 살던 그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죠. 그러나 짜증내며 살면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지니까 차라리 웃고 사는 편이 속이 편하다 하는 게. 자, 우리 얼굴에 주름 잡혀가면 한물 인생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시간에 충실한 사람들이다 하는 게. 그러니까 삶을 허비하지 말고 살아가자. 요거는 명언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세상은 돈 벌어먹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죠. 장바구니 들고 갔다가 이 고물가에 눈이 확 뒤집히는 세상이고, 은행에 갔다 요 고금리 때문에 이 가슴에 덜렁덜렁덜렁, 심장이 확 뒤집히는 고금리에, 또 이 고환율 때문에 돈 벌어 가는 사람들 있죠. 은행에 달러를 딱 사놨다가 환율이 딱 올라가니까 대치기 해가지고 이 팔아먹는 사람들,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속이 확 메시꺼운 세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삼고에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 삼고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깡통 전세로 날벼락 맞는 세상이죠. 이 대류변에 낮에도 대류변에 마음대로 난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대기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북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래요? 남한에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식이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아도매치가 저절로 나온다. 아도매치. 안이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해서 정말 살기 싫은 세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 풍문에 떠도는 얘기가 또 있죠.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다. 사장님에게 대드는 종업원은 돈 벌기 싫은 사람이다 하는 거고, 목사님한테 대드는 성도는 당연히 천당 가기 싫다는 사람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요즘 남편은 이 세상 살기 싫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다 왜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기 정말 힘든 세상이냐 하는 얘기예요. 한때는 시집간 딸들이 부모님 비행기로 이 효도 관광 해줄 때만 해도 딸 셋 난 부모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딸 셋 난 부모를 금메달감이라고 했고, 아들 딸 난 부모를 은메달감이라고. 그러면 아들 셋 난 부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메달감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나 딸들이나 시집장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들들은 장가 가고 싶어도 시집 오겠다는 처녀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장가 가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저출산 해봐야 시집장가들 안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별이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집니까? 하도 속상해서 요즘 부모님들 자식들과 눈만 맞추면 장가가라 장가가라. 너는 호우대도 멀쩡해가지고 직장도 멀쩡한데 남들 다 가는 장가 왜 못 가냐 하면 요즘 아들분들 핑계대기 좋은 말이 있죠. 장가 갔다 이혼당하면 그걸 누가 볼랍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뛸 일이에요. 이걸 누굴 탓해야 됩니까? 아들 난 부모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돈 없는 것들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라를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분들 탓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혼 통계를 보면은 47%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100쌍에서 이 47쌍이 3년 안에 갈라서 그만다 그랬어요. 연애하는 남녀 결혼만 하면은 깨가 쏟아진다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우리 시절 부부 다툼은 칼로 물로 베기라고 그랬죠. 요즘 부부 싸움은 했다가는 바로 아웃이에요. 누구에게? 부인에게. 성경 말씀에도 부부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상급이다.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은 사람이 절대 가를 수 없다. 못 받고 있죠. 근데 지금의 세상은 조강지처 불화대가 아니라 옛말이고 신랑시부 불화대, 부인이 심차게 남편을 쫓아내는 세상이다 하는 얘기야. 조강지처란 말은 이 시대에 잊혀가는 산물로 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서 18세기에 나오는 후한서 송전을 보면은 빈천지우 불가당, 조강지처 불가당, 빈천하고 가난할 때 사귄 벗을 잊어서는 안 되고, 쌀교와 술기계매를 먹고 살아왔던 이 부인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조강지처 불가당에서 지금 조강지처 불화당이라고 꼬리가 붙여 내려왔는데, 모진 시집살이의 이 치마꼬리가 아니고 조강지처를 당에서 내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조강지처를 벗은발로 마루 밑으로 내려가지고 문 밖으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것이 조강지처
불하당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후한이 세조가 된 이 광무제와 광무제 밑에서 이 대사공직을 하고 있는 송웅과 에피소드한 담긴 후한서의 송황정 얘기예요. 후한의 세조가 된 이 광무제가 이 천하통일로 이 절충의 인물들이 수많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이 광무제도 자기 노인 이 여동생이 호양공주가 청상과부가 돼가지고 쓸쓸히 지나는 것을 안쓰러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호양공주가 대사궁에 있는 이 유부남 송홍을 사모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양공주와 송홍궁을 매둘 욕심으로 병평등에 이 호양공주를 감춰놓고서는 이 공무로 편전에 들어온 이 송홍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사람이 부해지고 사람이 귀해지면은 이 친구도 버리고 처도 같이 살던 처도 버린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호양공주의 의견을 떠보는 것을 아린 이 송웅이 대답한 것이 이거예요. 빈천지어 불가망, 조광지처 불가당. 빈천할 때 저 친교를 잊을 수도 없고 조광짓을 당해서 내려서는 안 되는 줄 옳은 일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답한 얘기예요. 후한의 광무제가 미망이 된 그의 누이와 대사공이 된 신하 송홍과 짝을 맺게 하려고 할 때 송홍이 그 총을 거절하면서 답한 말이 이 말이에요. 광무제가 민망해가지고 병풍종으로 돌아서면서 이 호양공주에게 조용한 말로 야 이제 틀린 것 같다 하니까 병풍등에 숨어있던 이 호양공주도 유부남을 사모했던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단념했다는 얘기. 이것이 중국 역사서 18세에 나오는 후한의 송황종 얘기예요. 우리나라 조선도 성종 때도 문과의 장원 급자해가지고 크게 출세하셨던 권경이라는 분도 있죠. 그의 아내가 너무 못생기고 너무 미천해가지고 그녀를 버리라고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시한부는 물론이고 그의 부친도 헤어질 것을 크게 강권 얘기하고 얘기를 했으나 그러나 이 권경이는 비록 아내를 버리고 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임금도 이것을 알고서는 어진선비다 해가지고 칭찬이 대단했다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얘기죠. 여기서 조광지초 하면은 중국의 선언이 안에 노모정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얘기예요. 중국의 선언은 사람 고치는 의사이죠. 혁명가이며 중국 국민당 창시자예요. 그는 2000년의 청나라 청조의 군국제를 무너뜨리고서는 1913년 2월 13일 중국을 중앙민국이라는 신생국가인 중국 민족 독립국가를 세운 인물이 순원이에요. 이 순원은 오직 민생을 국민에게 돌리고 국민을 오직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열망하면서 중국을 삼민주의 정치 그러니까 민족, 민권, 민생, 민족의 독립, 주권의 실현, 경제성 실현을 내세우면서 뛰어난 실현적 이론으로 중국을 발전시킨 인물이 순원이에요. 오늘날까지 대만과 이 중국의 본토 이 중국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순원을 중국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그의 첫 노모종을 중국의 어머니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일하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순원이고 노모종이라는 얘기야. 이런 순원도 그 역사의 여생을 즐기는 이 남정네와 다른 바 없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원은 조광지처인 노모종이에 이 조광지처 노모종이에
상해 부인 송종룡과 남양 부인 진수본이 있을 정도로 이 바람둥이였어요. 여성 관계가 다양할 정도로 이 바람둥이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순호는 중국의 총통을 만들기까지 희대 식구나 남편인 순원에게 바보줄 정도로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이 헌신해왔던 노모종을 이 1915년 9월에 일본의 도쿄에서 이 합의 이혼을 했는데, 이 이혼을 가지고 노모종은 순원에게 강제로 이혼당했다 하고 지배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본처인 노모종과 이혼한 이 순원이 2달도 안 돼서 상해 부인 송종룡과 적극 결혼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순원이 이런 여전 병력에도 이 중국에게 지금도 추앙받고 있는 무엇일까? 중국 왕조 무너뜨리고 왕조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국 국민당이라는 창시자라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 순원은 정치에 사심이 없었고 오직 국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한 사람이 또한 중국 승문원이다 하는 게, 또한 지금도 이혼당한 이 노모종을 중국의 국모로 변함없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순원을 정치가로 혁명가로 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헌신적으로 숨은 내조가 있기에 지금도 순원과 그의 조강지처를 노모종을 중국의 국민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원이 1925년 3월 20일 그의 나이 59세로 간장암, 간암으로 죽었고 말았죠. 풍문에는 이 조강지철을 벌여서 벌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하늘이 아는 일이고, 이 순원의 뒤를 이어온 국민당을 이끄는 사람이 장개석 총통이죠. 그런데 1921년 7월에 마르코스와 레닌 공산주의만이 제국주의로부터 중국을 구할 수 있다고 중국 공산당 가치를 주장하면서 창당한 마오쩌둥, 모택동이 이끄는 이 공산당과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과 이 거대한 중국에서 피비렘 나는 내전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내전 싸움에서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이 공산당에 패해가지고 장개석이 이끄는 이 중앙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고 말하는 거예요. 모택동하게. 이 대만으로 도피한 장개석 총통은 철저한 반공 정신으로 본토를 다시 찾을 것을 결의하지만은, 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보다도 더 오랜 우백국가예요. 그런데도 1971년 미국과 중국과 수교 때 미국의 키신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만인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원치 않는다. 중국을 공식적으로 두둔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아프간에서 미국 철수할 때도 미국은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겠지만은 독립은 원치 않는다 하고 발표했어요. 지금도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면서 대만을 침공하라고 이거죠. 2020년 8월에 중국의 시진핑은 국가의 지권을 침해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하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이 대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너무 길게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반도 얘기 6번째 얘기를 또 돌려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리고 많이들 좀 이 한반도 얘기를 널리 좀 보내주시면 또 고맙겠고,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